6월 30일 이용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LA시가요 코로나19 관련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에릭 걸세리 LA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second big test라면서 지난 3월의 stay at home 명령 이후 두 번째 심각한 시기라고 규정을 했고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비롯해 동거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LA시에서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했고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LA 카운티는요 또다시 일일 신규 감염자 숫자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캘리포니아주도 역시 신규 감염자 숫자 하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매일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의 확산 흐름에 계속될 경우 또다시 셧다운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사실상 이 셧다운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주 차원이건 시 차원이건 행정명령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 뿐 아니라 3월에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줬던 거하고는 이번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오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심한 오산이 될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도 두고 그렇게 하면 지금의 급 확산세를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한편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영업을 재개한 비즈니스 업소들이 급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못지않게 이 업소들도 각종 지침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LA 카운티가요. 독립기념일 연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 동안 해변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고요. 또한 파이어워크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불꽃놀이가 이번 독립기념일에는 없겠습니다. 7월 4일 휴일에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말 많은 관중들이 이것 때문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코로나19 전파를 늘리는 레시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요. 애나하임에 위치한 성 토마스 한인 천주교회에 출석하는 한인 신도들이 지난 28일에 성당 관계자들로부터 주임 신부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녀님도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과 대면한 신도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안내 문자가 전달됐다고 하는군요. 신도들에 따르면 주임 신부님 특히 수녀님은 지난 26일 저녁 세례식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분들 15명 정도 또 대모 대부 등 현장에 계셨던 분들 30명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게 걱정은 해야 되지만 크게 걱정해야 될 건 아닌 게 비교적 토마스 성당 신도들이 최근 대면 미사가 제기되긴 했지만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주일 미사 참석을 피해달라고 권장을 했었다고 하는군요.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한 신도는 코로나19 사태 후에 온라인 미사가 진행이 돼 왔고 오프라인 미사를 재개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마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아마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던 프론트라인 워커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훈훈한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배송센터에서 일하는 풀타임 시급 직원에게는 한 $500, 6월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50, 그리고 계약을 통해 패키지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달회사 업주에게는 $3,00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존의 자회사인 홀푸드 직원들도 $500의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아마존은 급증하는 배송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시간당 $2를 추가로 지급했고 시간의 근무 수당도 또 인상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책정한 돈이요. 총 $500 million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아마존의 규모를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훈훈한 뉴스가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이거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밤 6월 30일인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자정에 그러니까 이 서부 시간으로 기준으로는 9시가 되겠죠. 밤 9시에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처음 1차 때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였고 2차 때에도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했지만 빅컴퍼니들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지금 펀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오늘 마감이 되면 이 경기 부양책은 역사적인 숫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약 470만 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주어지는 forgiveness, 거의 공짜 돈인 이 PPP의 대출금이 5,18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요, individual contractor, self-employed, gig worker 다 되는 것이고, 또 PPP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LA 돈TV 5월 19일 매직 존슨 편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직 존슨 편에 어디에서 PPP를 소수민족에게 잘 준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 돈TV 5월 19일 매직 존슨 편을 참고하시고 오늘이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4주 안에 이 급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급여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100% 프리머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5월 주택 매매가 4월에 비해 44.3%나 급증했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요, 엄청나게 지금 주택이 팔리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4월에 비해서 44.3%가 급증했다고 하는 거니까 거꾸로 가면 4월 달에 주택 매매가 엄청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달에 이렇게 최대 상승폭은 2001년 이후 조사폭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고요. 15%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예상은 뛰어넘었던 것인데요. 작년도 2019년 5월에 비해서는 5.1% 좀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연방인구조사국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신축 주택 계약건은 전월 대비 17% 증가했고 1년 전과 비교해도 13%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비해서 5.1% 감소했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13%가 늘었다니까 신축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이 교외 신규 주택을 찾았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재미있는 게 구매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가상 투어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 집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이 가상 투어만 보고도 주택을 계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뉴 노멀이라는 얘기가 이제는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도 주택 수요를 부추겼다고 하는군요.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 모기지 전국 평균 금리가 3.1% 수준이고 일부 금융기관은 2%대 금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애리조나, 아이다호, 오레곤, 텍사스의 식료품 쇼핑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필그림스 프라이드 치킨 너겟을 사셨다면 이것들이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USDA는 이 브랜드의 Fully Cooked Chicken Breast Nugget 중에 거의 6만 파운드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킨 너겟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치킨 너겟 집에서 해 드시기 좋지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어디 상표인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ilgrim's Fried Chicken Nugget 삽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이 바이러스부터 나를 지키고 또한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일 텐데요. 팬데믹 기간 중에 술 소비가 좀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요 1등 차지한 술이 있는데 뭐냐면 티토스 보드카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티토스 보드카는 미 국내산이고요. 이 티토스 보드카 오너가 라스네임이 베버리지라고 합니다. 뭔가 그 집안이 오랫동안 이런 일과 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요. 티토스 보드카가 1등 차지했다고 하고요. EU, 유럽연합이 미국은 계속 입국 금지를 시키기로 했다고 하고요. 입국 금지가 이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9개 주에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10,000까지 벌금 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9개 주가 어디냐면 알래바마, 아르칸사,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유타, 그리고 텍사스입니다. 이 9개 주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의 뉴저지와 커네디컷까지 이 3개 주에 가게 되면은 14일 격리인데요. 안 지키면은 $10,000 벌금이라고 하니까 이 9개 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다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6월 30일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